대하는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지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저희 고려대학교의 은산 선생님의 말씀을 지키는 마음으로 15분 정도로 압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교사 수업 코칭 연구소에서 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진용성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는 저 혼자 발표한 것은 아니고 저의 소중한 연구 친구인 광주 태봉초의 박선영 선생님과 함께 준비했고요. 급하게 끝날 것 같아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잘 들리나요? 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데 오랜만에 청주에 와서 무심천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우리 청주교대 교수님과 우리 오늘 스태프분들,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의 연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좋은 교사 운동의 김영식 대표님이 10년간의 월간지 PDF 파일을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좋은 교사 수업 코칭 연구소의 대표로서 대표의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우리 이규철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국에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힘드셨을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동료 선생님들께도 올 한 해 건강하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구는 오늘 주제인 한국의 수업 역사와 인물과 관련해서 좋은 교사 운동에서는 어떤 수업 연구의 역사가 있어 왔는지를 한번 통시적으로 살펴보려고 했던 연구입니다. 연구의 키워드들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레슨 스터디냐 클래스룸 리서치냐 라는 지점에서 좀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걸 통칭하는 걸로 수업에 대한 연구로 조금 뭉뚱그려서 좀 광의의 의미로 수업 연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보시는 것처럼 교사의 실천태, 현장의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어떤 수업 연구가 되어 왔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고민하면서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에 대한 소개는 보시는 것처럼 넘어가겠습니다. 1995년에 시작이 된 소규모 모임을 시작돼서 현재는 이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데요. 이 모임 안에 월간지가 있습니다. 이게 주된 분석 텍스트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한 3명 정도의 선생님을 찾아가서 교육 생애사를 연구하려고 했습니다. 질적으로. 근데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하던 차에 좋은 교사의 월간지에 좋은 교사 좋은 만남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는 교육 생애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선생님의 그 초임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그 쭉 생애를 이 한 8쪽 되는 페이지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것을 연구하면 어떻게 보면 통시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교사의 시선에서 수업에 대한 변화를 좀 담아낼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사 중에는 그 특집 기사가 있는데 이것은 좋은 교사 운동의 어떤 정책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삼각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의미 있는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보시면 연구를 준비하면서 113명의 선생님의 교육 생애사를 분석했습니다. 정말 너무 읽으면서 감동도 되고 밤잠을 설치면서 읽었는데 이 귀한 선생님들의 얼굴이고요. 이거 명단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 실천의 역사들을 정리했는데 이것은 질적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양적 연구의 방식으로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내용 분석의 방법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 월간지의 내용을 꼼꼼하게 좀 체계적인 방식으로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교사 연구자로서 문헌 연구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문헌정보학과에서 많이 하시는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을 한번 독학해서 시도해 보았습니다. 혹시 교사 연구자로서 이걸 한번 시도해 보시고 싶은 분은 그 채팅창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연구 코치로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용한 프로그램인데 넷마이너라는 프로그램이고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수업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수업과 관련된 KCI급의 논문들의 제목과 초록의 모든 키워드들을 분석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또 이 분석의 결과를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형태소 분석기를 돌려야 합니다. 네, 이 형태소 분석기도 교사 연구자의 차원에서 좀 쉽게 접근할 만한 내용들을 자료집에는 정리해서 놨습니다. 한번 생략해 가겠습니다. 예, 문헌 연구 이론적인 배경도 생략하고 교사 연구의 측면에서 이 논문에서 가장 시사점을 많이 준 연구는 이혁규 교수님의 작년에 발표하신 한국 수업 역사에 대한 일견해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이 지금 제가 분석한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습니다. 예,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크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는 교사의 수업 연구에 흔적이 담긴 수업 저널에 조금 관심을 두었다. 그러면서도 어떤 걸 했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특징이라는 걸 이야기하려면 대조군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수업이라는 키워드로 학술 연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한 결과의 키워드와 저희 좋은 교사 저널에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실천하시면서 나온 그 키워드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나름 해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예, 그게 조금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려고 했던 부족한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보면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연구의 특징은 수업 연구의 시기별 키워드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예, 5,000편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5,000편을 정리했고, 그거 다음에는 좋은 교사의 어떤 정책성인 어떤 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특집 기사를 한번 또 역시 키워드 분석을 했고, 마지막은 113편의 교육 생애사를 분석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데이터가 어떻게 조금 더 정교하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조금 더 보완해야 할 것이라 보입니다. 네, 대표적인 거는 이런 것입니다. 예,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낯서실 수도 있습니다. 키워드가 얼마나 어느 빈도로 나오는지, 그리고 그 키워드들 간의 관계가 어떤지 네트워크를 이렇게 거미줄 모양을 그려주고요. 어떤 키워드를 설정하면 연도별로 어느 정도 빈도로 그게 제시가 되었는지, 그걸 워드 크라우드라는 그 시각화의 방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보면 1980년부터 1999년까지의 특징은 원격, 교사 발문, 사고력, 구성, 반응, 아동의 반응, 이런 데에 좀 초점이 있었습니다. 수업 연구에 이런 데 초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수업 키워드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협동학습, 그리고 수업과 모형, 수업과 평가, 이런 것들의 키워드가 많이 수업 연구 분야에 나왔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동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의 동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게 수업 연구의 주된 키워드로 등장하게 됩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수업 비평, 수업 컨설팅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 이걸 준비하면서 청주교대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다. 예, 한국 역사의 한 획을 수업 역사의 한 획을 그리셨다는 생각을 했는데, 수업 교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수업 교사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이 비평의 담론이 연구층에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몰입 수업과 플립 러닝이라는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사의 수업 설계, 그리고 이제는 그 학생의 어떤 정의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교사가 느끼는 정의적인 요소에서 교사의 수업 만족도, 교사의 수업 효능감, 이런 분야의 논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정말 의미 있었던 건, 지금 이 자리에도 예비교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예비교사 선생님들이 그 발전시켜 나가시는 수업의 전문성에 대한 논문들이 현장의 선생님과 비교해 가면서 훌륭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2020년은 월 단위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요점은 아주 흥미롭게도 2000년대 초반과 2020년의 주된 키워드가 유사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원격과 발문,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키워드였고, 2020년에도 코로나 상황에서 피드백, 플립 러닝, 그리고 온라인 상황에서의 설계, 온라인 상황에서 학습자의 경험에 대한 키워드들이 많은 연구로 등장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의 특집 기사, 어떤 정책적인 성격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이것을 살펴보면, 지금 워드 크라우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어떤 방안과 대안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적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 새로운 방안을 찾고,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좋은 교사 선생님들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 영상을 신청하시는 전국의 선생님들께서 이 대안과 방안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셨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 저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에 좀 의미 있었던 것은 생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부진 학생에 대한 논의들이
정말 정교하게 체계적으로 조은교사 운동 안에서도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최초에는 2013년에는 실태와 양상이었다가 그 다음엔 정책, 그 다음엔 실태 다시 정책, 대안, 양상 이런 흐름으로 하나의 담론을 가지고 꾸준하게 연구를 해오는 그런 모습을 조은교사 운동 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배움 찬찬이의 어떤 정말 탁월한 연구 설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조은교사 좋은 만남 그 113명의 교육 생애사, 수업 생애사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 제자, 학생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캠프를 열고 여러 가지 모임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지키려고 여러 가지의 어떤 모임들을 스스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 모임들이 협동학습 연구회와 같은 정말 현장에 필요한 전문적인 모임으로 발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동아리들을 만들면서 비전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런 훌륭한 대학원에 와서 전문적인 학술적인 공부도 하지만 교육적인 어떤 대안들을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운동들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의 어떤 교사 모임에서 대회에서 공론장으로서 그런 연구 실천의 결과를 나누고 그 나눈 것이 다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선순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얘기할 것이 많은 표인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4가지의 키워드를 뽑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교사 운동 안에서 수업 연구의 특징 첫 번째는 자발적인 모임에서 시작해서 점점 생활, 교과, 연구, 신앙의 공동체가 되고 이게 전문적인 연구회와 연구소로 발전하는 성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학규 교수님께서 2019년 논문에 제시하신 1982년 수업 연구의 경황과 궤를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주목받는 것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수업 연구 분야에서 아까 이렇게 3-1장에서 설명드렸던 협동학습과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주목받은 학습 동기 등의 요소가 연구층에서는 그 약간 유행이 끝나지만 선생님들의 생애에서는 계속 그 협동학습을 가지고 아이들과 만나고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렌드로 끝난 게 선생님이 개인에게는 브랜드가 돼서 그것을 지속해서 연구, 수업 실천하는 실행 연구를 가시는 모습을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발적인 모임들이 정말 멋진 모임들이 많은데 협동학습 연구회, 행복한 수업 만들기, 또 수업 코칭 연구소, 이음 연구소 등의 방향으로 전문적인 연구소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과 제자, 학생을 아이를 중심에 둔 어떤 양육과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교육 실천들을 하셨는데 정말 감동적인 건 아주 초창기부터 아이들을 찾아가서 아이들의 그 조금 결핍이 있고 위기에 처한 아이들에게 방문해서 학습적인 결연도 하고 실질적인 도움도 주는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오신 우리 선배 선생님들이 계시고 협동학습 놀이수업, 관계수업, 토론수업, 주제 프로젝트 수업, 회복적 서클, 연극교육 등을 꾸준히 실천해 오셨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혼자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카데미를 자발적으로 만드셔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하시기도 하고 이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이학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 이후의 혁신학교 운동과도 비슷한 궤를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수업 연구의 동력이 뭐냐. 대부분의 그 수업 연구사에서는 연수와 대학원과 논문이 또 고빈도어로 나옵니다. 우리 조은교 선생님들은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오시고 연구를 하시고 스스로 어떤 승진과 좀 떠나서 노력들을 해오시는데 근데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실 교육 연구의 끝은 교육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제 존경하는 노명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그런 맥락으로 연구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정책을 제안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내는 방향으로 수업 연구가 실천적인 연구, 해방적인 연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티처 에이전시죠. 에이전시로서의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럼에도 우리 선생님들은 어려움과 소진, 현상들을 겪고 계십니다. 교육 생애사에는 그런 어려움과 눈물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교사의 입장에서 조금 이해하고 격려하고 좀 도전하고 같이 성장하려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수업 코칭인데요. 사실 2020년까지 5,000편의 수업 연구의 역사에서는 이 수업 코칭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업 코칭이라는 이론은 물론 해외에도 이미 있지만 짐 나이트 교수님의 훌륭한 단행본이 있지만 현장에서 시작된 어떤 중간 수준의 수업 운동, 수업 이론, 레슨 스터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사를 전문가로 보고 교사가 이미 그 영역에서 전문가임을, 그래서 그 전문가가 원래 해왔던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정말 학술 차원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멋진 운동들을 펼쳐나간 모습을 보입니다. 논의와 연구의 제한점은 보시는 걸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저 화면에 준비되고 있는 동안에 사실은 아까 이혁규 교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한국 수업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저희 좋은 교사의 선생님들도 카톡방에 이혁규 교수님의 어떤 그 발표가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올라갔어요. 준비된 대로 제가 바로 발표문 읽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차원에서도 어떤 연구를 하고자 하냐면 후속 연구로 지금은 이제 되게 양적으로 이제 그 키워드들을 분석했다면 그 정말 한국의 수업을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씨앗을 뿌리시는 우리 선배 선생님들을, 퇴임하신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찾아가서 그 선생님들에게 삶을 듣고 그것을 좀 묶어서 하나의 한국의 수업 연구의 역사, 교사의 시선에서 본 한국 수업 연구의 역사라는 책을 한번 내보고자 하는 어떤 희망이 이번 그 소중한 이 학술 발표 자리에 참여하면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답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그 채팅창에 충실하게 선생님에 대한 답을 해드리는 걸로 좀 대신하고자 합니다. 좋은 교사 저널에 실린 교사들을 선택해서 분석한 것이 혹시 특정 지향을 반영하지는 않았을지요? 당연한 염려십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저희도 분석을 하면서 그것을 저희의 한계로 보고 있는데, 사실 좋은 교사 운동의 그 선생님들은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우리 주변에 흔한 선생님들이세요. 보통의 선생님들. 한 명의 뛰어난 수업 연구자 아니고요. 우리 옆에 있는 동학년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뭐 좋은 교사 운동이기 때문에 특정의 성향이나 어떤 지향을 반영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의 흔한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동학습 연구회 선생님도 계시고 오늘 소속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선생님들께서 우리들의 담론을 담아주신 거지 개인적인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답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온라인 상황이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다고 청중들은 의견을 주셨지만 진용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꼭 지키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르게 설명하셔서 이해가 잘 안 되셨던 부분은 선생님께서 그 이제 채팅창에 답변을 통해서 또 이후에 논문을 통해서 보충해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진용성 선생님 뵐 때마다 참 놀라는데요. 여러 장에서 만나는데 만나 뵐 때마다 다른 주제와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 열의에 굉장히 또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그 환영사를 하면서 총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발표하실 네 분 선생님의 진면목은 발표를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 네 분 발표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좋은 발표 해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오늘 좀 유튜브를 통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뜨겁게 호응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후에도 이 시테프가 그 22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더 이렇게 시테프 전체에 대해서 좀 느낀 점들 설문을 통해서 의사 표시해 주실 분들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자로 이 참가 신청을 하셨던 분들께는 설문조사 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린다고 하고요. 이후에 그 정리된 공개 영상을 올릴 때 설문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시테프 진행에 대한 의견을 내실 수 있게 주소를 링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좋은 의견 설문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앞으로 새로운 행사들을 준비를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좋은 행사 열어주신 그 교육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이제 총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꼭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이 화면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여기 스텝으로 며칠 내내 고생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 다 호명해 드리고 싶지만 그러진 못하고요. 정말 모든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꼭 이 스태프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